자, 공수처에서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자,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직연 부장판사와 관련된 것을 형사 3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? 공수처가 이제 뭐 피하지 않고 절차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이고,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공수처가 워낙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지금 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장이 과거 윤석열 구속 취소나 여타의 문제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그 고발 내용이 될 텐데, 그게 재판과 연관돼 있는 문제라서 네. 그거를 수사기관이 재판이 진행 중에 수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, 여튼 뭐 공수처의 의지는 표명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않겠다. 실제로 판사가 공수처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예. 그게 굉장히 판사로서는 모멸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뭐 수사기관에 가서 앉아서 조사받는다는 게 일반 시민들도 다 모멸감을 느끼는 건데, 예. 판사들은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때문에 더더욱 좀 그게 좀 심하긴 하죠. 예전에 예.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그 윤석열이 주도하는 수사에 불려간 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그때 뭐 마치고 나와가지고 뭐 그 엉엉 울었다, 뭐 저 법원에 나무를 붙잡고 뭐 앉아가지고 토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후일담으로 있었는데, 예. 그 정도의 심리적 충격은 있겠죠. 자, 국민 일반 정서로 보면 직연 부장판사가 지금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면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. 예, 법리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서 예. 그게 다 뭐 해당될 수 있다 내지는 해당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, 정작 법원의 판례가 굉장히 이 폭을 좁혀놨고, 그 구속 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제도로서 판사가 본인의 그 결정에 위법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심급 제도를 통해서,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교정을 해야지 그 자체를 바로 저 형사 처벌한다,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. 심지어 그 판사가 판사를 처벌해야 되는데. 실질적으로 이제 직권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죠. 직무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보호받아야지, 이걸 다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저 사람을 제재하자,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그렇죠. 우리가 법이 좀 더 선진화되면 더욱더 직권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생각해요. 직권도 예. 아닌데 끼어들어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건 훨씬 나쁜 거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무시로 하는 사람들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,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고. 네. 예. 그게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그런 식의 이 논리가 구사됐는데, 하여튼. 자, 저는 직연 부장판사가 어제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공개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발언 같은 것도 좀 담을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. 생방은 아니더라도 예. 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배려는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저는 바뀌어 버렸습니다. 어땠습니까? 아, 저희야 뭐 그 촬영을 허가할 거라고 예측까지는 했잖아요. 예, 예. 근데 공판 내용을 촬영하게 공개한 적은 없어요. 예, 예. 형사 재판에서. 예, 예. 그러니까 뭐 늦게 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, 최소한 윤석열에 대한 인정신문이나 뭐 여기까지는 공개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, 조금 일찍 잘랐다라는 감은 있었지만, 예.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재판 진행 심리 과정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, 이거는 모르겠어요. 그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또 다른 그 결과가 될 수 있겠지만,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녹화된 장면을 매일 같이 이제 그 실시간처럼 봤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지금 그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? 아니면 판사가 마음 먹으면 윤석열 내란 사건은 워낙 역사적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도 있다. 법의 규정은 없을 거고, 예. 이게 그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걸로 아마 막혀 있을 겁니다. 예. 뭐 앞부분만 저기를 하고 공판 진행 과정.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중계가 되면 일종의 그 파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. 그러니까 판사 중에 심지가 바르거나 굳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그 청취율이나 그 요즘 같으면 댓글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재판 진행을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,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걸 좀 공개를 해야 될 일이죠. 왜냐하면 사법부나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국민들과 무관하게 뭐 하늘 위에서 우리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, 그거를 다시 우리가
그 제도의 재설계나 검토를 할 일이긴 하지만 현행 제도로서는 어쨌거나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것도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? 이것은 이제 비공개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. 예. 법리 검토가 전혀 없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좀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재량 범위에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촬영을 허가해야 된다 이런 기속 규정이 아니고 예. 허가할 수 있다기 때문에.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저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직위원부장 판사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아니면 그냥 기대한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과거 박근혜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재판장이 그 김세윤 부장판사라고 네. 그 친구가 이제 제 대학 동기라서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수준 정도가 아마 나왔을 거고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구속 취소한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알려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렇지 어제 모습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이례적인 거는 아니었다고 네.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규현 판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은 어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